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켄자쿠로, 뇌를 갈아타며 타인의 육체를 지배하는 가공할 만한 술사입니다. 그는 인류의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꿈꾸며 아주 오래전부터 거대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주술 세계의 근간을 지탱하는 불사의 술사 텐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텐겐은 결계를 통해 일본 전역의 주력을 조절하며 주령의 발생을 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500년마다 한 번씩 수행해야 하는 성체배와의 동화가 실패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에 실패한 텐겐은 점차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 전 인류와 동화 가능한 정신체로 진화했습니다. 켄자쿠는 바로 이 텐겐의 진화를 이용해 인류 전체를 강제로 주술사로 만들려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강력한 주술사의 탄생이 아닌 주력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켄자쿠는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무엇이 태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이미 주태구상도라는 끔찍한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결국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사나들에 불과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켄자쿠는 인과율의 굴레를 끊기 위해 더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굴레의 중심에는 항상 육안을 가진 고조 가문의 술사와 성체배가 있었습니다. 켄자쿠가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마다 육안의 술사들이 나타나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육안의 술사를 살해하기도 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화 당일, 또 다른 육안과 성체배가 나타나 텐겐과의 동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육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봉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후식으로 토우지라는 인과의 박에 있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주력이 전혀 없는 토우지는 텐겐과 성체배의 동화를 완벽하게 저지하며 인과를 파괴했습니다. 켄자쿠에게 있어 토우지의 등장은 천년을 기다려온 최고의 변수이자 기회였습니다. 이제 텐겐은 동화하지 못하고 진화하기 시작했으며 켄자쿠의 계획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텐겐을 흡수하기 위해 극상의 주령 조술사를 지배하는 육체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게토 스구루의 몸을 차지한 그는 시부야 사변을 통해 고조 사토루를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 그는 일본을 하나의 거대한 주술 실험장으로 만들려 합니다. 사멸회유는 단순히 술사들이 서로를 죽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텐겐과 인류의 동화를 준비하기 위한 거대한 길들이기 과정입니다. 켄자쿠는 이미 과거에 계약을 맺은 수많은 술사들을 현대에 수육시켰습니다. 또한 주력을 가졌으나 술식이 없던 현대인들에게 마이토의 술식을 이용해 생득 술식을 부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주력을 고도로 농축시키고 텐겐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함입니다. 켄자쿠가 말하는 혼돈이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그는 텐겐과 인류가 동화되면 단 한 명의 광기가 전 인류에게 전염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것은 곧 개인이 사라지고 집단적 주령으로 변모하는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켄자쿠는 이 재앙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조차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멸회유의 총칙은 그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속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10개의 결계로 나뉘어 사륙이 벌어지는 지옥도로 변모했습니다. 켄자쿠는 마지막으로 게토의 육체로 미소 지으며 이 연극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해볼까? 주술의 새로운 시대, 사멸회유를.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 뒤에는 그가 아직 밝히지 않은 진정한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는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천년의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켄자쿠가 뿌려놓은 이 비극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워 전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이들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결계가 닫히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음 장에서는 켄자쿠가 어떻게 현대의 술사들을 각성시켰는지 그 잔혹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존자가 결계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부야의 폐허 속에서 켄자쿠는 마침내 손에 넣은 승리의 열매를 응시합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시부야는 이제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켄자쿠는 마이토의 목숨을 거두며 그의 강력한 술식인 무의전변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주령을 처치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설계도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무의전변은 영혼의 형태를 바꾸어 육체의 구조까지 재배열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켄자쿠는 이 힘을 이용해 수천 명의 민간인에게 심어둔 주력의 씨앗을 강제로 개화시킵니다. 과거에 계약을 맺었던 수많은 술사들의 혼이 현대의 그릇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츠미키처럼 주력을 다루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술사의 뇌 구조가 강제로 부여됩니다. 켄자쿠의 목적은 단 하나, 주술사라는 존재의 한계를 시험하고 텐겐과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전역에 10개의 거대한 결계를 설치하여 거대한 경기장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학살의 향연인 사멸회유입니다. 사멸회유에 참가한 모든 자들은 서로를 죽여 점수를 획득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참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죽음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켄자쿠는 이 지옥 같은 게임을 통해 엄청난 양의 주력을 정제하려고 합니다. 정제된 주력은 텐겐과 전 인류를 강제로 결합시키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순식간에 법과 질서가 사라진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기능은 마비되었고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인류가 스스로 진화하도록 판을 짰습니다. 그는 카시모 하지메와 같은 과거의 강자들에게 현대라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천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꺼이 켄자쿠의 장기말이 되었습니다. 판다와 마키, 그리고 후식으로는 뿔뿔이 흩어진 동료들을 모으기 위해 움직입니다. 고조 사토루가 옥문강에 갇힌 지금 주술사들에게는 기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결계 안으로 한번 발을 들이면 모든 권리와 자유는 박탈당합니다. 켄자쿠는 각 결계를 관리하는 코가네라는 식신을 통해 게임을 통제합니다. 코가네는 참가자들에게 규칙을 고지하며 끊임없이 사륙을 부추깁니다. 현대의 술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초월적인 힘을 휘두르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피와 주력으로 얼룩진 생존 경쟁으로 바뀝니다. 켄자쿠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고전 영화를 감상하듯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 영역에는 인간도 주령도 아닌 그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는 스쿠나라는 시한폭탄을 아는 채 결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츠미키를 구하고 이 미친 게임을 끝내기 위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사멸회유의 규칙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술사들은 각자의 신념과 욕망을 위해 동맹을 맺거나 배신을 일삼습니다. 켄자쿠는 이 혼란 속에서 텐겐의 본체가 있는 기접으로 향합니다. 텐겐은 이미 진화하여 술식 자체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켄자쿠에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켄자쿠의 주령 조술은 진화한 텐겐을 복속시키기에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만약 텐겐이 그에게 굴복한다면 일본은 그 즉시 거대한 주령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술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켄자쿠는 이미 모든 변수를 계산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켄자쿠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주력이 결계의 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늘이 찢기며 나타난 그 존재의 기운에 켄자쿠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켄자쿠의 굳어버린 표정 너머로 사멸회유의 거대한 결계가 일본 전역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사멸회유는 단순히 술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텐겐과 인류를 동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전초 작업입니다. 이 게임의 8가지 기본 규칙은 참가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주력을 활성화시킵니다. 플레이어는 19일 이내에 술식 박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살생을 저질러야만 합니다. 켄자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텐겐의 경계 안에 가둡니다. 이타도리 유지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선배들과 함께 각 결계로 흩어집니다. 후식으로 메구미는 누나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혹한 전장 속으로 뛰어듭니다. 과거의 강자들은 현대의 술사들을 유린하며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인간의 감정은 고갈되고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남게 됩니다. 켄자쿠는 텐겐을 협박하여 주력을 다루는 새로운 진화의 형태를 강요합니다. 만약 일본 국민이 텐겐과 동화된다면 자아를 잃은 거대한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진화가 아니라 사실상 주술에 의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코츠 유타는 동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센다이 결계의 모든 강자들을 상대합니다.
켄자쿠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듯 조용히 웃습니다. 하카리 킨지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으로 불사신의 힘을 손에 넣습니다. 마키는 제닌 가문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귀신으로 거듭납니다. 텐게는 결국 켄자쿠의 주령조술에 굴복하여 그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동화권은 켄자쿠의 것이 되었으며 세상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술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쓰러졌지만 그들의 유지는 남은 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주력이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만 진정한 가능성이 태어난다는 광기 어린 철학을 가졌습니다. 이타도리는 스쿠나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사멸회유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참가자의 죽음으로 게임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켄자쿠는 직접 전장에 나서 주술사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술고전의 멤버들은 서로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시도합니다. 츠쿠모 유키는 성권체로서의 운명을 걸고 켄자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블랙홀이 발생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충돌하며 차원이 뒤틀립니다. 켄자쿠는 그 압도적인 공격마저 비웃으며 자신의 생존을 증명합니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고조 사토루의 봉인 해제에 달려 있습니다. 엔젤의 술식을 이용해 옥문강의 뒷면을 여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마침내 최강의 주술사가 부활하며 공기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고조는 켄자쿠를 향해 천년의 업보를 청산할 시간을 선포합니다. 스쿠나와 켄자쿠의 연합군 역시 최후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세력의 충돌은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소멸시킬 정도로 격렬합니다. 이타도리 유지는 자신의 신체를 무기 삼아 근원적인 악에 맞섭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사멸회유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켄자쿠의 야망은 저지되었고 인류는 다시 스스로의 의지로 진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술의 역사는 계속되겠지만 오늘 이들의 투쟁은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의와 혼돈의 긴 싸움 끝에 마침내 평화가 깃든 일본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켄자쿠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영웅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길었던 사멸회유의 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력의 흐름은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저주와 주술의 굴레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둠에 맞서는 방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는 여기서 멈추지만 주술사들의 의지는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사멸회유의 진실에 대한 분석을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인과와 운명의 매듭이 아름답게 풀렸습니다.